안녕하세요. 토양학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많이 시간이 없어갖고 많이 설명 못 드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고 다시 1강에 대한 거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그 생성 요인 인자가 있습니다. 토양이 생성될 때 작용하는 인자 끼치는 게 생성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작용하는 그 요인들 그걸 인자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모재가 되겠습니다. 토양 생성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모재가 되겠습니다. 모재는 모암에서 풍화적인 물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물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다음에 1차 강물인 모재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 모재는 토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화학적 비옥도입니다. 화학적 비옥도. 모재에 따라서 이게 모재가 이제 산성이냐 아니면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이게 그 모재가 결정이 되는데, 이건 이제 모재는 어떤 거예요? 화학적 비옥도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석영이나 일가 양이온 같은 경우는 이 산성을 띠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가 양이온 같은 경우는 염기성을 띠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은 뭐예요? 산성 화강암이죠. 그래서 이게 화강하면 이 모재로 하는 그 토양은 뭐예요? 포도절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특징, 이제 산성 화강암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양호한 토양이 되겠어요. 물리적으로 단단한 거죠. 반면에 염기성 화성암이 있는데, 이거는 색깔이 갈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비옥도고, 그러니까 이제 염기성 이가기 때문에 비옥도가 높죠. 이가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칼슘이라든가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것이 이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염기성 화성암인데 색깔은 이제 짙은 색을 띠고 비옥도도 높고요. 여기서 자라는 식생들은 풍부하겠죠. 그래서 이제 모재에 따라서 이렇게 화학적 비옥도를 나타나는데, 주로 산성 화성암은 이제 포도줄이라든가 포도줄 이런 이제 토양 특성을 나타내고, 물리적으로 양호한 토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염기성은 이제 짙은 갈색을 띠고 높은 이제 비옥도가 높겠죠. 그다음에 비옥도가 높다 보니까 식생이 풍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모암은 원래 뭐가 돼요? 모암은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되겠습니다. 화강암, 산성암이죠. 산성 쪽에 있는 화강암인데, 그다음에 또 화강암이 이제 그 변성을 해서 화강 편마암이 되는데, 이게 이제 거의 3분의 2 정도 차죠. 화강 편마암이 우리나라의 토양 그 모암의 원래 이제 그 모암의 3분의 2가 화강 편마암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태저암 중에 이제 반암, 혈암, 사암, 여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석회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 모암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토양 생성할 때 작용하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기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가 있는데, 기후는 뭐냐면 강우량하고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양 생성 속도가 빠르냐 늦으냐, 이거는 강우량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토심이 깊냐 얕냐, 침식이 됐냐 안 됐냐, 이거는 전부 다 기후 중에서 강우량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온 같은 경우는 풍화가 되는 속도가 10도씩 올라갈 때마다 화학적인 반응이 뭐예요? 온도가 10도씩 올라갈 때마다 두세 배가 이제 올라가는 화학 반응을, 이제 보통 식물에서는 Q10이라고 그러는데, 토양에서도 Q10이라는 게 있습니다. Q10이라는 의미는 기온이 10도씩 올라갈 때마다 화학적인 반응이 이렇게 많이 두세 배 올라가는 거를 갖다 이제 풍화 속도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온도에 대한 풍화 속도.
Q10이 되는데 이거는 화학 반응이 두세 배 이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P라는 지수가 있고 T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라는 거는 강수를 얘기하는 거고 E는 이제 증발량에 대한 거고요. T는 이제 템퍼레이처 갖고 이제 온도 된 거고요. 증발량입니다. 그리고 증발량이 기준이 돼서 강수하고 기운을 이제 나타내는 거를 강수 효율 아니면은 또 기온 효율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E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 강수 효율이라는 거는 1년 동안의 월별 PE를 더한 것이 이제 강수 효율이 되겠고 TE 지수는 온도 이 앞에 있는 것자를 따서 기온 효율이라고 그러는데 1년 동안의 월별 TE를 합한 게 TE 지수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온도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주로 PE 지수하고 TE 지수다. PE는 강수 효율이고 TE는 기온 효율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많은 수분한 지역에서는 용탈이 되겠죠. 표면에 있던 양이온들이 용탈로 돼갖고 이제 산성 교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 지역은 다 증발해 나가는데 이 건조 또는 이제 반건조 지역에서는 이제 다 수분은 증발해 버리고 표면에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것이 이제 그 집접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분이 이제 땅 속에 있고 수분이 있고 이제 그 양이온들이 이렇게 있는데 양이온들도 있고 뭐 수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 속에 있다가 이제 물이 이제 증발해나 건조한 지역에서는 이게 수분은 증발하고 이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뭐 나트륨 이런 것들이 이 표면에 다 집적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집적되는 층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이 직접 형성층이 형성되는 것은 건조한 지역에서 되는 거고 용탈 지역은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이 용탈이 이제 다 씻겨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산성 토양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강수량이 많을수록 토양 유기물 함량이 이제 증가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그 기온이 높을수록 강수량이 많을수록 이제 유기물 함량이 증가한다는 거 뭐예요? 그 습하게 되니까 습한 데서는 유기물이 잘 썩지 않고 무기물로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유기물 함량이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이게 이제 분해가 되죠. 이제 증발해 버리니까 썩어서 유기물이 분해가 되니까 속도가 빨라진다. 근데 온도가 높을수록 유기물 함량은 감소하는 거고 수분이 많아서 강수량이 많을 경우는 유기물 함량이 이제 습한 지역에서는 유기물 함량이 계속 증가하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기후에서는 PE, TE 뭐 이런 게 중요하고요. 강수량이 많은 지역, 건조 지역 이런 데서는 강수량은 용탈이 되고 건조 지역에서는 그 집접층이 형성이 된다. 그다음에 강수량이 많을수록 토양의 유기물이 이제 증가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분해가 잘 돼서 분해가 빨라진다. 그다음에 유기물 함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특히 열대지방은 철의 산화도가 높습니다.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덥기 때문에 공기 중에 이제 산소하고 철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산화가 되는데 이거는 이러다 보니까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유기물 축적은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는데 토양 생성 인자에는 이제 여러 가지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모재하고 기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